신혼이라 연을 끊고 사는 중인데 얼마 전 출산을 하고 난 후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해서는 언제까지 꿈이 있을 거냐 하고 개소리를 해대는데 빡치긴 했지만 상대하고 싶지 않아 아무런 대꾸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답답해서 하소연이라도 해보고자 글을 써봅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호르몬이 제 마음과 다르게 저를 휘어감고 있어 다소 가격할 수도 있고 아이를 잠깐 재운 새벽 시간이라 두서가 없을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시가가 제 편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은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린 시절부터 함께해온 유일한 여사친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처음 소개를 받았는데 둘의 우정이 20년 정도 된다 들었습니다. 서로 가족들까지 아는 사이라고 했었고 여자분은 결혼까지 하고 애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되고 좋은 친구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던 터라 소개를 받을 당시 기대하고 들뜬 마음이었죠. 혹시라도 오해할까 싶어 말씀드리자면 질투는 단 1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친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저를 경계한다는 느낌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통성명도 하지 않고 저와는 눈도 안 마주치고 남편만 보고 있었거든요. 식사할 때도 그 여자분과 마주보는 4인 구도로 앉았는데 자세를 사선으로 삐딱하게 앉아 저희 남편하고만 눈을 마주치더라고요. 2시간 내내 그렇게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 상식이 있다면 쎄한 수준을 떠나서 그 여자분이 저를 무시하고 질투한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죠. 오죽하면 그 여자의 남편분이 제 눈치를 살피고 말을 걸며 저와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무튼 그날 그렇게 그 여자와 만남을 가지고 난 후 찜찜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시 만날 일이 없어 그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만남을 이어오다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랑 진지하게 만나고 싶으면 그 친구분과 연을 끊어라. 그게 아니라면 나랑 헤어지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하고 말했습니다. 당시 남편도 그분의 쎄한 모습을 보고 느낀 상태였지만 오랜 인연이라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다 끊어내더라고요. 그 이후 그 여자와 겹치는 지인들 사이에서 저희 남편은 여자한테 잡혀 사는 등신 같은 놈이라는 욕을 먹었지만 제 곁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게 남편이 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 생각했고요. 그런데 어이가 없는 건 시부모님은 그 친구가 조금 긴장해서 실수한 걸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 좋은 친구 사이까지 끊게 했다. 하며 저를 나무라고 호통을 치셨다는 겁니다. 해서 시가와 연을 끊고 살고 있어요. 그날 제가 당한 일들이 정말 긴장해서 실수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느끼기엔 시어머니가 그 친구를 며느리로 들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하늘에 맹세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고 어머님이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 했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여자와 남편의 우정이라도 유지하고 싶었는데 그걸 놓쳐 너무 아쉬워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뻔히 보여 기분이 더 더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무시당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긴장해서 실수한 것뿐이라며 제 앞에서 왜 그 여자 편을 드는 건지. 물론 시가와 연을 끄는 게 이게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스펙, 조건, 집안이 비슷한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내놓으면 다들 채가려고 난리라는 망상 속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제 남편이라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평범하니 끼리끼리 만났다고 생각하고요. 참 황당했던 건 저희 결혼식 날 굳이 신부 대기실까지 오셔서는 메이크업이 늙어 보인다는 말씀까지 하셨다는 거죠.
결혼 전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는데 딱 결혼식을 올리는 그날부터 소름이 끼칠 정도로 변하셨습니다. 결혼하고 순종적인 아내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던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아버님께 화내고 고집을 부리는 분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시어머니께 질리신 건지 이제 다 늙었는데 무슨 이혼이냐. 그냥 각방 쓰자. 하시고는 한 지붕 아래 남처럼 살고 계시고요. 결혼 직후부터 제가 잘하든 못하든 욕만 해대시는 시어머니에게 질려 이혼 얘기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 아이고 잘됐다. 우리 아들 이혼하면 엄마랑 같이 살자. 라는 말씀을 하시는 통에 남편도 질릴 대로 질려버려 시가와 연을 끊고 살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적어내린 것들은 제가 겪은 일들 중에 극히 일부분입니다. 할 말이 많지만 제 얼굴에 침 뱉는 일들이라 그동안 아무한테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 정신과에서 약까지 받아먹으며 견뎠습니다. 그러다 연을 끊은 지 1년이 되어가니 이제서야 숨이 좀 쉬어지고 잠도 잘 오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폰을 바꾸고 난 후 차단했던 게 풀렸던 건지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더니 역시나였네요. 앞으로 연락할 일도 볼 일도 없겠지만 시어머니의 전화에 답답함이 몰려와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심정으로 떠들어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소개하는 자리에서 여사친이 님한테 한 행동들을 보면 어이가 없네요. 이성의 감정이 있든 없든 님을 질투하는 겁니다. 남자로 봤을 수도 있고 자기 절친이 딴 여자를 사랑한다니 짜증나는 복합적인 감정도 있었겠죠. 여튼 이런 감정을 가진 여사친이라면 부부관계에 좋은 영향이 단 1도 없습니다. 끊어달라고 한 건 잘한 게 맞는데 님 남편이 뒤로 어쩔지는 장담 못하겠네요. 그러니 잘 지켜보세요. 두 번째. 여사친 그거 정신 나갔네요. 마치 지 남자를 뺏긴 여자처럼 굴고 있으니.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100세 시대에 누구랑 더 오래 있고 같이 늙어가겠어요. 배우자가 우선인데 저런 식이면 연을 끊어야죠. 시어미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 계속 무시하고 사셔야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시어미나 여사친이나 늙으려면 곱게 늙던가 참 추잡하네요. 세 번째. 시모는 왜 괴물이 되었을까요?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야지 왜 다 큰 성인을 품 안의 자식이라 생각하고 괴물처럼 행동할까요? 저는 여기서 시아버지가 제일 불쌍한 것 같네요. 저 같으면 지금이라도 이혼을 했을 텐데. 네 번째.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오지랖이 강하고 나대고 눈치 없고 착한 척 하는 분입니다. 물론 며느리 도리도 따지고요. 본인은 부모 도리 안 하면서 본인 남편과 별 볼 일 없으니 아들이 결혼한 가정에 자꾸 끼어들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반병신 같아서요. 본인들 삶이 보잘것 없으니 저리 살아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시모 뭐죠? 미친 또라이 아닌가요? 여사친도 행동이 왜 저렇고요. 저 같아도 쓰니처럼 했을 듯 합니다. 그리고 그 여사친이랑 연락 끊은 게 멋이 중해서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나요? 촉이 아니라 그건 완전 이상한 겁니다. 진짜 그 여자를 며느리로 생각한 것 같아요. 20년을 어머님 하며 지내서 그랬겠죠. 저 같아도 안 볼 겁니다. 근데 뭘 언제까지 꿍할 거냐니요. 제발 늙으려면 곱게 늙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